자,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 파란색 테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발전 개념 또는 팁 또는 고급 개념이라고 했어요. 무한대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시선은 수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기호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초실수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즉 수직선상의 맨 오른쪽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 수직선의 오른쪽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수를 무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우리가 여러분 수가 하나씩 커지는 상태로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만 여러분 대학 가서 초실수론이라는 걸 하면 무한대를 수처럼 생각하고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이런 식으로 무한대를 약간 실제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수가 무한히 커지는 거에 더하기 무한히 커지는 건 이퀄 무한히 커지는 거다. 우리가 상태끼리 더해서 어떤 상태랑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등호는 우리가 수나 시계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초실수론에 입각해서 무한대를 수처럼 생각한 발상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상의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수로서 무한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시선을 주로 씁니다. 여기가 자 이게 고교 과정에서 보통 설명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는 수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뜻하는 기호로서 받아들입니다.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시선이 수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기호. 즉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로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바라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선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 즉 수직선상의 맨 왼쪽 끝에 위치한 수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두 개의 시선이 있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1시선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무한소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이 무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들이 많지는 않지만 무한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면 수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수이면서 수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즉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주어지면 분자는 1이고 분모가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값입니다. 그렇죠? 항상 양수이지만 절대값은 한없이 작아지죠.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라는 이 상태를 우리가 0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얘는 숫자 0은 아니고 무한소 0이에요. 그래서 이 0은 우리가 0은 자, 숫자 0이 있고요. 숫자 0이 있고 무한소 0이 있습니다. 숫자 0이 있고 무한소 0이 있다. 이 숫자 0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0이에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열 AN이 N으로 주어져 있고요. 수열 BN이 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리미트 N분의 2 자, 이렇게 쓸까요? 차라리 여기를 자, N분의 1로 써볼까요? N분의 1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에 자 AN분의 BN으로 이렇게 줘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는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죠. 한없이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자는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니면 그 값은 항상 0이죠. 즉 얘는 n 대신에 1 넣어줘도 0 나오고 2 넣어줘도 0 나오고 3 넣어줘도 계속 0이에요. 분자가 0이기 때문에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얘는 그냥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 bn이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랑 좀 다른 게 an은 n분의 1이고 자 bn은 n분의 2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리미트 an은 자 여기서 이제 위에 거를 보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bn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해주면 분자인 bn이 그냥 숫자 0이에요. 그냥 숫자 0이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분자가 0이므로 전체 값은 0이 나와서 그냥 0에 수렴한다고 쓸 수
죽지만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의 극한값은 0 나오고요. 자 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도 0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리미트 an분의 bn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n분의 bn을 해주면 여기에서 극한은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표현은 숫자 0이 아니에요. 0분의 0꼴. 여기서도 해보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도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이 나와서 an분의 bn은 형태는 0분의 0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0분의 0꼴이지만 이 분모의 0은 뭔 상태예요?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의 상태예요. 무한소로서의 0이 되어주고요. 이때 분자에서 0은 그냥 숫자 0이에요. 숫자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가 계속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계속 가도 분자가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이지만 얘는 0이죠. 되겠습니까? 얘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는 0분의 0꼴이라고 했을 때 이 분자도 무한소고 자 분자도 무한소가 되어지고요. 분모도 무한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 직접 계산을 해보게 되면 A는 n분의 1로 주고요. B는 n분의 1을 넣어주면 얘는 2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써줄까요? 여기에 자 n분의 1 n분의 1 써주고요. n분의 1을 써주면 여기 이렇게 약분해줘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가 되어지고 이거의 극한값은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0분의 0꼴이지만 여기에서 이 0은 숫자 0이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0분의 0꼴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값이 계산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0을 숫자 0과 무한소 0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즉 섞어서 쓰기 때문에 헷갈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극한을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 아 이거는 숫자 0을 의미하는구나. 아 얘는 무한소 0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의 상태를 숫자 0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건 뭡니까? 양수이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그냥 무한소 0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불편해서 수학 선생님들이나 수학자들은 이 0이라는 기호를 무한소 0으로서도 표현을 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수직선의 0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마이너스 0이 나오겠죠. 이것을 음해무한소라고 하여서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바라보면 자, 수직선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0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음수이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이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소 0의 기호는 숫자 0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뭐 0분의 0꼴 해서 함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이때 0분의 0꼴에서 이 0은 숫자 0이 아니죠. 숫자 0이 아니고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무한대의 뜻과 무한소 기호의 뜻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즉 수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 수가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지만 숫자처럼 생각해서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연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거 아까 여러분 강조했었어요. 그다음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히 어마어마하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큰 수나 아무리 작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빼기 상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나오게 되고요. 무한대를 여러 번 곱해요. 무한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무한대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세제곱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n제곱근 무한대도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제곱근 무한대도 무한대, 네제곱근 무한대도 무한대가 되어져요. 즉 우리가 무한대 여기 뭐 4분의 1제곱 이런 것도 다 무한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자, A가 양수예요. 그럼 무한대가 나와요. 이게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수를, 양수를 무한대 곱하면 얘가 무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수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무한대를 양수로 나눠주면 무한대가 나오고요. 무한대를 음수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돼요. 즉 분자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어떤 분모가 고정된 값을 가지면 이것은 우리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즉 그냥 여전히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어져서 무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음수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도 분자가 무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 8가지 정도의 무한대 연산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극한값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습득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끼리의 실수배, 덧셈, 뺄셈, 최고창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시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즉 여기 이렇게 2의 무한대 세제곱 더하기 5의 무한대 제곱 빼기 7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 4제곱 10억, 자, 마이너스 100억 플러스 2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차수가 가장 큰 것만, 무한대 차수가 가장 큰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무한대 4제곱 해서 얘가 무한대고, 즉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를 4번 곱해도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계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끼리의 실수배, 덧셈, 뺄셈은 최고차 항만, 즉 차수가 가장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즉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거와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무한대 연산만 조금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의 무한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무한대 계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이 안 된다요. 즉 그때 다르다요. 이거는 자 물음표로 찍어서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르게 되는 걸 누가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경우를 부정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기 같으면 0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한대의 기호에 대한 거, 극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 학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함수 극한을 배우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님을 익혔습니다. 무한히 커지는데 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떨지 모른다예요. 상황이 그때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약분해서 1이라고 쓰면 이거는 중학생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이 분자랑 분모가 어떻게 커지는 상태에 따라서 그때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물음표, 즉 여기에 그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연산에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하여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이 부정형이란 건 아니 물자에다가 정할 정자, 그 다음에 형태 형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할 수 없다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정해질지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해를 해보면 이 무한대라는 것은 상황이 우리가 1, 2, 3, 4 이것도 무한대이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얘도 무한대가 되고요.
자,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얘도 무한대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 1.1,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커지는 것도 무한대가 되고요. 커지는 상태가 제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무한대로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는지 그 커지는 상황이 커지는 속도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결과를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